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이러닝 운영관리사 기술 자격, 국가 기술 자격 관련해서 큐넷에서 이런 필기 시험 예상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9월 26일 날 일단 공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수험생들 분들 중에서 좀 질문도 있고, 제가 좀 가이드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국가기술 자격 수험자용 필기시험 예제 문제라는 것은요, 이러닝 운영관리사 필기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한 6문제 정도 각 그 과목별로 2문제씩 해서 총 6문제 정도로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풀어보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되는구나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표지 부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는 2023년도 신설 종목 응시 수험자들의 시험 유형, 그죠? 그 다음에 출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예시 문항이다. 그래서 총 6문항 이렇게 되어 있고, 정답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와는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을 일단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가령 그런 겁니다. 필기시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지선다인지 오지선다인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저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지선다로 출제된다. 그죠? 사지선다의 어떤 정답 확률하고 오지선다의 정답 확률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거는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좀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요거를 좀 보시고 나서 이 문제를 많이 푸는데 또 목적이 있으신 수험생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도 같이 이번 영상에서 조금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유의사항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죠? 운영계획 수립은 40문제, 그죠? 40문제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운영활동 수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30문제로 구성이 된다. 그죠? 계획 수립은 40문제. 그 다음에 활동 지원은 30문제. 그 다음에 운영관리 30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문항. 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유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일단 이러닝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대를 조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학습관리 시스템 LMS입니다. L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자, 1번은 성적관리, 2번은 출결관리, 네, 3번은 진도관리, 네, 4번은 컨텐츠 제작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요, 4번. 자, 여러분들, LMS하고, S하고, 그 다음에 LCMS, S를 구분해야 된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LMS는 학사 관리. 여러분들이 학습과 관련된 어떤 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이고요. LCMS-C, 그죠? 컨텐츠 관리. 관련된 시스템이다.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성적관리, 출석관리, 진도관리는 LMS의 기능이고요. 4번에 있는 컨텐츠 제작관리는 LCMS의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자력교재 보시면요, 13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이러닝 컨텐츠 유형 중에서
메타버스와 같이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여 학습자들이 환경을 통제, 조작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게이미피케이션형, 자, 2번 시뮬레이션형, 네, 3번 문제 중심 학습형, 네, 4번 자기주도 학습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2번이죠. 2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타버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와 유사한 상황. 네,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시뮬레이션형, 그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죠? 거기를 실제감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형이라고 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기가 만약에 VR이나 AR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보기의 어떤 특성상 네, 시뮬레이션형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컨텐츠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 자력교재 보시면 네,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내용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닝 활동 지원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 활동 지원 관련된 문제. 자, 이러닝 학습 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1번 학습 절차 안내. 자, 2번 평가 기준 안내. 3번 과제 참고 자료 안내. 네, 4번 상호작용 방법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네, 3번이에요. 3번. 과제 참고 자료 안내는 별도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교재 보시면요, 15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학습 목표에 딱 보면 친절하게 각각의 안내를 네, 이러니 학습 활동에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습 목표가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부터 각각 안내에 대한 부분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네, 과제 참고 자료 안내는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평가문항 개발 시에 네, 평가문항 개발 시에 수업 진행 중에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파악해서 다음 차시 수업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시 수업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자, 1번 진단평가, 자, 2번 형성평가, 3번 총괄평가, 네, 4번 수행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랑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다음 차시 수업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차시 수업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한 게 이제 형성평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라는 것은, 개선을 목적으로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토대해서 다음에 반영하기 위한, 다음 수업 혹은 다음 차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형성평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학습이나 교육을 받기 전 수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의 총괄평가는 뭐다? 이것은 수업을 종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업 활동이 효율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의 평가를 총괄평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뭐예요? 수행평가. 네. 학습자들이 이제 수행을 해서 수행 과제를 이제 부여를 하고 받아서
요 수행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요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들. 이것을 수행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각각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는요, 우리 자력교재 118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에 대한 구분들, 수행평가에 대한 구분은 빠져 있는데요. 일단 진단평가가 뭐고, 형상평가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가 뭐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닝 운영관리와 관련된 문제 두 문제예요. 자, 이러닝 운영관리 관련된. 커크패트릭의 사준수 평가 모형에 해당되지 않는 모형. 사준수 평가 모형이 좀 낯선긴 한데, 우리 4단계 평가 모형,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된 각각의 4가지 모형들 4단계를 제시를 했다. 커크패트릭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반응, 네, 2번 학습, 네, 3번 행동, 네, 4번 측정. 네, 정답은 뭘까요? 낯선 뭔가 단어가 하나가 보입니다. 정답은 네, 4번이 4번. 측정이 아니라 뭐죠?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커크패트릭이라는 학자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4단계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처음에 이제 반응 평가할 수 있다. 반응 평가. 반응 평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족도사, 만족도사. 네, 반응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죠? 성취도 평가 같은 거, 러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우리 이런 운영관리사 교재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행동과 관련돼서 행동의 변화와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전이라는 것은 뭐다? 네. 배운 내용들을 실제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억이 나서 실제로 그 행동 써먹었느냐. 이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단계, 여기는 측정이라고 하는데 측정이 아니라 이제 결과 부분입니다. 결과. 그러면 이 학습한 내용들이 실제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과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 결과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 여기는 이제 4준수 평가 모형, 4수준 평가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측정은 잘못된 거다. 측정이 아니라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력 교재 페이지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학업 성취도 평가 절차와 그 내용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한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를 좀 꼼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내용이 어디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평가는 뭐다? 네. 여러 가지 평가 계획 수립 단계들, 그 다음에 평가 문항 계획 단계들, 검수 단계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페이지 216페이지 자력 교재 216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 결과 검수 단계는 채점 결과를 확인한다. 맞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일단 요건 좀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평가 문항 개발 단계는 첨삭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네. 자, 2번은 여기 이제 첨삭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단계는 뭐다? 네, 평가 결과 검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문항 개발 단계가 아니라요. 이 단계는 평가 결과 검수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평가 계획 수립 단계는 출제 지침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지침 제시하는 단계는요, 평가계획 수립 단계가 아니라 뭐다? 네, 평가문항 개발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평가 시행 단계는 평가 목적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시행 단계에서 평가 목적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 목적 구성하는 것은 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네, 평가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평가 목적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요 1번이에요. 1번.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교재는 평가 결과 검수 단계는 채점 결과를 아마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니터링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인한다 라고 해서 이제 약간 단어만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다. 그래서 각 그 학업 성취도 평가의 어떤 절차하고 그죠? 어떤 것을 하는지 연결시켜서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 좀 풀이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